안녕하십니까, 강타입니다. 자, 2015년 11월 27일 부산경마 경마방송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도 강타의 엉뚱생뚱 고배당 경마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지난주에는 졌습니다. 10월 월말부터 강타가 계속적으로 상승세를 이어가면서 3주 동안 대승을 거뒀다가 지난주에 졌어요. 진 이유는 부산 자체 경마 금요경마에서 김영감 마방의 마필들이 조금 수상스럽다 싶어가지고 안 봤거든요. 근데 모두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대가리를 치면서 들어오면서 강타가 그냥 김영감 조교사한테 완전히 KO패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자체 경마가 흔들리다 보니까 토요경마, 일요경마도 생각보다는 잘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난주에는 솔직하게 말씀을 드려서 졌습니다. 인정을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근데 다행이에요. 경마라는 것이 어떻게 맨날 이깁니까? 저도 사람인데 안 되더라고요. 매주 이기고 싶고 매주 잘하고 싶은데 안 돼요. 저도 인간이라서 그게 생각같이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지난주에는 졌는데 이번 주 이제 월말 경마잖아요. 이번 주 꼭 이기도록 하겠습니다. 천만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놓고도 이겼다고 이렇게 포장을 하는 식으로 해가지고 마치 이긴 것처럼 속임수 쓰고 그런 짓거리는 하고 싶지 않아요. 졌으면 졌다고 인정을 하고 잘했으면 잘했다고 또 인정을 하고 또 대차게 이겼으면 또 잘난 척도 하고 이게 맞지 저놓고 이긴 것처럼 해서 여러분들을 두 번 죽이고 싶은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인정을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좀 다행스러운 게 있었죠. 지난주에 이제 UCC 방송에서 강력 추천을 했던 마필, 토요경마 제3경주에서 2번 프렌치킹이라는 마필을 강력 추천을 여러분들에게 드렸어요. 자, 근데 그게 복승식만 237.2배가 들어오면서 당시에 오피드라고 하고 이 성원만호가 인기마였거든요. 거기다 붙여서 2번 프렌치킥을 넣고 6번 성원만호와 12번 오피드라고를 때렸던 분들이 제 게시판에 글을 올려주셨습니다. 강타의 경마방송을 보고서 고배당을 마쳤다. 전 그 말을 듣고서 그냥 왠지 기분이 너무 좋더라고요. 왜? 저는 솔직히 못 맞춰도 돼요. 못 맞춰도 되는데 여러분들이 맞히는 게 전 기쁘고 보람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맞췄다고 하니까 너무 기분이 좋은 거야. 솔직하게 얘기해서. 그래서, 방송을 하는 그런 보람이 있구나. 이래서 내가 방송을 하는구나. 이런 거를 새삼스럽게 느꼈던 지난주였고, 또, 일요 10경주에서 홀리프라잉. 그건 제가 적중을 했던 경주인데, 홀리프라잉을 또, 강력 배당 추천마로 해가지고, 홀리프라잉을 제가 언급을 드렸었는데 그 경주도 아마 적중을 하셨을 거라 믿습니다. 저도 적중을 했으니까요. 자, 그래서 이제 지난주에는 주요 적중 내역이 일요 끝장 A급 승부처였죠. 거기서 이제 2번 홀리프라잉에 11번 빛의 바다. 본전상은 단통이었는데 햇빛나로 때렸어요. 현장에서. 2번 10번으로 때리고 2놓고 81을 맞히는 바람에 복승 32.4배, 쌍승 105.7배, A급 끝장 승부처로 해서 105.7배였습니다. 쌍승이. 요거를 맞춰드려서 그나마 다행이었고, 토요일 첫 번째 승부처에서 싹쓸이 적중이 나왔죠. 자, 2번 희망 포인트에 10번 스톤 나이커, 여기에 7번 지상비에 딱 3도만 갖고 가서 멋지게 복승, 쌍승, 3복승까지 단통으로 적중을 시켜드렸고, 또 제주 준메인 승부 적중을 해드렸는데, 또 10번 산드롱의 6번 별빛나래. 별빛나래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렸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UCC 방송만 보더라도 여러분들이 고배당 적중과 승부처 적중을 맞출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는 졌지만은 방송은 이겼다. 방송은 대차게 이겼다. 저는 이렇게 감히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UCC 경마방송 강타의 엉뚱생뚱 고배당 경마는 그야말로 지난주에는 한구라를 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 월말 경마입니다. 멋진 대승을 해야 되는 입장이고 또 멋진 대승을 위해서 준비도 철저하게 했습니다. 사람이 두 번은 안 당하죠. 그래서 이번 주는 이제
와신 상담 저도 칼을 갈고 대승을 기대하면서 월말 경마 한번 힘차게 출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산 경마의 전반적인 흐름 자체는 안정과 배당이 골고루 양상될 수 있는 흐름인데 실전에 들어가면은 이번 주는 아마 좀 터질 거래요. 생각보다 많이 터질 겁니다. 그래서 매경주 신중한 조건이 좀 필요하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고, 또 그로 인해서 배당권 전력들이 또 많이 속출을 할 것으로 예측이 되기 때문에 중배당 쪽에 포커스를 맞추는 전략이 필요해 보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자, 부산 제1경주부터 힘차게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력 미숙의 10만원으로만 짜여져 있는 부산 제1경주입니다. 묶을 수 있는 조합이 1번 선샤인 알파와 8번 동방물패와 9번 가보스타를 3개의 마피를 묶을 수가 있어요. 이 중에서 한 마리 무조건 오는 겁니다. 2마리가 올 수도 있지만 한 마리가 올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 1번 선샤인 울프 알파라는 마필도 주행검사보다는 훈련 때 모습이 좋았던 마필이고, 9번 가보스타라는 마필은 주행검사는 괜찮았는데 훈련이 옷가베가 조금 좀 밋밋하잖아요. 그래서 어느 마필이 때릴지 그게 좀 의심쩍은 부분이 있는데, 저는 솔직히 말해서 1번 선샤인 알파나 8번 동방불패가 훈련 상태는 좋았다 하더라도 실전에 들어가면 9번 가보스타가 더 뛸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9번 가보스타는 인정을 하고 들어가는 마필로 말씀을 드리겠고요. 나머지 마필들 중에서 7번 골든레오라는 마필이 괜찮습니다. 요 마필이 430kg짜리 순말인데 마필 자체는 6,800만원 주고 샀네요. 야, 좀 비싸다는 생각이 드는데 앞으로 체중이 계속 쪄나가야 되는 마필인데, 일단은 단거리 쪽에는 포리스트 캠프에 자만해서 그런지 순발력이 있어 보입니다. 좀 덜덜하게 탔어요, 주행검사를. 자, 그런데 의외로 걸음은 괜찮은 모습이기 때문에 이런 마필들이 다부지게만 몰아준다면 저는 7번 골든레오가 굉장히 좋게 보입니다. 그래서 이 편성에선 어찌됐든 7번 골든레오가 괜찮은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저는 7번 골든레오를 여러분들에게 추천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7번 골든레오를 한번 조심스럽게 여러분들에게 추천을 드린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어느 정도 말씀을 드렸죠? 자, 다음 부산 2경주로 넘어갑니다. 지난주 그때 이제 11월 6일 날 강타가 이제 첫 번째 승부처로 1경주를 가져갔었는데, 그때 이제 제가 맞춰드린 마필이 나오네요. 4번 월드 챔피언. 요거 기억나십니까? 4번 월드 챔피언을 놓고서 비카 패밀리를 때리고 그 다음에 호승제비걸 바쳐라. 그래서 딱 두 방으로 15.3배를 맞춰드렸던 마필인데, 4번 월드 챔피언이 이번에 또 나왔습니다. 당시에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발주는 그렇게 깔끔하지가 않지만 중속이 빨라서 선두권을 모색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으니까 4번 월드 챔피언은 이번 편성상 무조건 올 수 있는 마필이다. 그렇기 때문에 강력한 대가리를 놓고 때리시면 된다. 이렇게 강조를 드렸던 마필입니다. 자, 여지없이 적중에 성공을 하면서 신마 및 성장관 편성은 역시 강타가 최고라는 걸 여실히 보여준 한판 승부가 아니었나,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번에도 4번 월드 챔피언은 되는 마필이에요. 자, 여기 6번 정말조화가 훈련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굉장히 훈련 상태가 좋았기 때문에 지난번 데뷔전 때 선취인연보도 겸비한 모습을 보여줬던 마필이고, 1300에 대한 데뷔전부터 1300에 붙여놨던 마필이고, 체구 자체도 520kg대를 데뷔전에 또 유지했던 마필인데, 당연한 제 체중이 좀 줄어서 나올 겁니다. 아무래도 이제 체중이 줄어서 나와야만 6번 정말 좋아하는 베스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여기 이제 복병만 한두만 가져가야 될 수 있는 편성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어찌됐든 편성상으로 보면 4번, 6번 조합이 가장 좋은 조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경주니까 4번, 6번 쪽에 단통 조합이 유력해 보이는 가운데, 복병마가 한두가 있는데 요만을 말씀을 드려야 되나? 9번 골드러시예요. 냄새 팍팍 나네요. 냄새 팍팍 나. 주행검사를 덜덜하게 받고 또 1200에다 갖다 붙여놓고 경환이 태워놓고 살포시 걸음만 재봤습니다. 뭐 큰 걸음은 없었는데 이번에 와신상당 칼을 갈고 제대로 된 훈련을 실시하고 출전을 하고 있는데 상태가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이 9번 골드러시가 이변이 가능한 마필이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부산대 3경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외관상으로만 놓고 본다면
당연히 8번 슈퍼노바이지. 요 마필이 이제 가장 좋아 보이는 마필입니다. 물론 지난번 데뷔전 때 2번 마에게 졌죠. 2번 퀴폭스에게 졌는데 예, 퀴폭스보다는 이번엔 8번이 슈퍼노바이지가 좀 나을 것 같아요. 왜? 이번 퀴폭스는 지난번 경기 때 이제 취입으로 날라와서 멋지게 이제 입상에 성공을 했고 8번 슈퍼노바이즈는 초반 순발력을 보여줬는데 선입전개를 하면서 종반 탄력 부족으로 아쉬움을 주었던 마필이긴 한데 요번에는 8번 슈퍼노바이즈가 선행까지도 가능한 편성을 만났는데 물론 안쪽 게이트 1번 데스페라도가 있기는 합니다만 저는 8번 슈퍼노바이즈가 이번엔 될 것 같아요. 그래서 8번 슈퍼노바이즈를 강력하게 추천을 드리고 2번 퀴폭스 정도의 이 단통 공략이 유력해 보이는 경주가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부산 제4경주입니다. 빰빠밤 빰빰빰빰빰 빰빰빰빰빰 빰빰빰빰빠바바바바바바바. 자, 이번 부산시 4경주는 오늘 강타의 부산경마 5전장 7회 UCC 준메인 승부처입니다. 배당이 좀 나올 수 있는 경주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인기만 하나 시원하게 자르고 한번 들이대볼 생각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배당 마필도 있고 또 중배당 단통도 가능하고 불안한 인기만호 포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UCC 준메인 승부처가 됐다. 불안한 인기마가 있기 때문에 요 마필을 자르고 들어가고 또 실질적인 능력마가 약간은 복병권 전력으로 팔리고 있으니까 중배당이 가능하고 또 여기에 또 배당 마필까지도 포진을 하고 있다면 준메인 승부처로 삼을 수 있는 필요 충분 조건을 다 갖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경주거든요. 그래서 이번 경주는 무조건 때리는 경주다. 자, 일단은 배팅권의 필이 안착을 시켜보고 싶은 마필은 9번 성호정상이란 마필입니다. 사실상 이제 지난번 경주 때 입상에 성공을 했을 때도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야, 이 9번 성호정상이 이번에 올 것 같은데 이 마필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참 망설여진다고 얘기를 드렸던 기억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그래서 요때 당시에 제가 요 마필을 한번 빼봤어요. 빼봤는데 여지없이 들어왔죠. 이번에도 쟤는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9번 성호정상이란 마필은 이번에도 훈련 상태가 최상이고 지난번에 이 마필을 제대로 몰아줬던 이영호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는데 추임력 측면에서 워낙에 발굴의 능력을 갖고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지난번 보여줬던 추임력이라면 충분히 입상권으로 또 가능하고 이번에는 부족했던 선행력까지도 끌어낼 수 있는 여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9번 성호정상을 온다. 자, 하지만 여기에 불안한 인기마 한 줄을 시원하게 자르고 한다고 그랬어요. 강력하게 팔립니다. 그 마필을 자르고 들어가는 경주이기 때문에 무조건 중배당이 가능한 5전장 최대 UCC 준메인 승부처. 자, 멋진 적중으로 여러분들에게 인사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강타의 자랑 제주교차 2경주입니다. 제주경마는 여러분에게 물어보겠습니다. 누가 제일 잘합니까? 네, 강타가 제일 잘합니다. 왜? 말이 필요 없어요. 매주 맞춰드렸고 또 매주 중배당 후배당을 터뜨려드렸고 다적중이나 환수나 적중이나 어떤 쪽으로 가더라도 요즘 강타는 신들린 적중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대도 않는 맞히지도 못한 바닥에서 맞힌 것 같고서 맨날 적중 광고하는 그런 전문가들이 있는데 그건 진짜 아니지 않아요. 아니 여러분들을 바보로 하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뻔히 맞히지도 않았어. 맞히지도 않고 그냥 바닥에서 축이 틀렸는데 그걸 맞췄다고 올려놓대. 야, 도대체 어떻게 해서 맞힌 건지 도대체 난 이해가 안 가는데 그런 천멸피 같은 사람들도 있어요. 난 진짜 같은 전문가라지만 낯장이 두꺼워도 보통 두꺼운 게 아니잖아. 그런 건 잘못된 거죠. 잘못된 건 잘못됐다고 그래야지. 10번 으뜸공신입니다. 왜 으뜸공신은 여기서 노려야 되죠? 편성이 전형적인 선행마가 없는 느린 편성이잖아. 그런데다가 10번 으뜸공신은 추임력 측면에서 가장 우수한 능력을 갖고 있고 또 기본적으로 훈련 상태도 최상이고 느린 편성을 만났다면 이 늘어난 900m가 오히려 장점으로 부각될 수 있는 소지가 다분한 마필이라 10번 으뜸공신은 놓고 때리는 말이다.
7kg가 늘었는데도 그래도 때리는 말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10번 어떤 공시는 대가리 마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나머지 마필들 중에서 이제 후차권을 찾으면 되는데, 후차권은 한 4마리 정도는 압축은 되죠. 자, 1번 한줄기, 2번 초인, 3번 당대, 16, 5번 개성문. 이 중에서 연장에서 조금 마필을 놓고 때리겠습니다. 자, 어쨌든 10번 어떤 공시는 무조건 대가리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다음 부산지 5경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부산지 5경주는 기본적으로 이 편성도 어느 정도 입상과 우열이 드러나는 편성인데, 자, 먼저 3번 유성 타이거입니다. 자, 데뷔 후 2번의 경주에서 아직까지는 선행력 단점을 갖고 있는 마필이긴 한데, 종반 뚝심 측면에서는 안정되고 우수한 뚝심을 보여주면서, 자, 복승률 100%를 가리키고 있는 마필입니다. 자, 이번 경주가 이제 승부전을 치르는 마필이긴 한데, 여전히 뭐 늘어난 거리가 장점으로 부각될 수 있고, 전개상 따라가는 전개를 펼쳐더라도 자력 입상 능력을 갖고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거리가 1400이라면 더욱더 유리해 보이는 3번 유성 타이거는 뭐다? 강력한 대가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기 때문에 3번 유성 타이거는 뭐다? 축이다. 여기서 이제 5번 당대킬인데요. 패턴이 굉장히 좋습니다. 데뷔전과 이전째의 순차적인 경기력 성장을 보여주고 있고 패턴적으로도 선취력 모두 동반 상승을 보여줬기 때문에 이런 유형의 마필들을 강타는 뭐라고 그랬나? 파워감이 완벽하게 보강이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5번 당대키는 뭐다? 단통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경주예요. 여기 이변이 가능하다면 뭐 10번 미스블루 정도가 가능한 경주입니다. 자, 다음은 이제 제주교차 4경주로 넘어갑니다. 자, 이번 제주교차 4경주는 오늘 강타의 제주경마 UCC 준비 승부처 빰빠라밤 빰빰빰빰빰 빰빰빰빰빰 빰빰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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거 배당이 좀 터질 것 같은데요. 3, 400에 좀 터질 것 같아요. 거리 1000m. 일단은 1000m의 거리 경험이 많지가 않은 마필들 일색으로 짜여져 있는 경주입니다. 그리고 거리 경험이 많은 놈들은 의외로 또 공간이 부진하기 때문에 이런 마필들이 어떻게 과연 당일 현장에서 정상적인 경주력을 보여줄 것이냐 여부가 관건인 경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약간의 이변 가능성 내지는 배당의 가능성을 놓고 해볼 수 있는 경주인데, 자, 이번 경시 여러분들에게 강력 추천을 드리는 마필은 2번 누리세상입니다. 뭐라고 2번 누리세상이라고? 네, 맞습니다. 이 편성은 빠른 말들이 없습니다. 빠른 말들이 없어요. 이 9번 월평대부가 그나마는 빠른데, 월평대부는 지금 44주 만에 출전을 하고 있는 장기 휴양만에서 아무래도 종반 뒷심을 기대하기 좀 어렵다고 본다면 1번 태흥상선인데 태흥상선도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밋밋합니다. 뭐 7번 라스트도 가끔가다 잊어먹을만 하면 한 방씩 때리는 마필이긴 한데 그 평균적인 에버리지를 봤을 때는 7번 라스트도 세게 볼 수 있는 마필이 아니잖아요. 자, 그렇다면 누가 인기바로 팔리던 또 누가 안 된다고 팔리던 상관이 없습니다. 뭐 3번 푸른 기상이 팔리겠고 뭐 몇몇 5번 당대가문이 좀 팔릴 것 같고 6번 천하왕비가 팔릴 것 같고 하지만 이런 유형의 마필들이 대가리가 아니다. 전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이들 인기권 전력들이 불안한 요소를 안고 있기 때문에 복병권 마필들이 선전을 하면서 배당이 터질 수 있는 소지도 다분히 닫고 있다. 코로 이번 제주교차 4경주는 배당이 터진다 안 터진다? 터진다. 그래서 준비인 승부처에서 작심 배당을 노리면서 중배당으로 한번 제대로 때려볼 수 있는 강타의 UCC 준비인 승부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부산진 6경주로 넘어갑니다. 2번 이반진리입니다. 이렇게 팔리잖아요. 입구야스 태워놓고 또 연간이 김영관 마방에서 가겠다고 의사표시를 했는데도 지난주에 이런 말들을 빼가지고 아주 그냥 아장이 나버렸어요. 제가 정말 짜증나게 들어오더만 짜증나게 들어와. 반대로 이제 저는 거기 무슨 느낀 점이 뭐냐, 역시
김영관 마마가 위대하다. 대단하다. 진짜 야 까불면 안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이번 이반진리는 이게 제가 보기에는 대가리는 아닌 것 같은데 뺄 수는 없죠. 뺄 수는 없는데 이거 팔릴 겁니다. 그런데 저는 이번 이반진리를 아주 세게 보지 않고 이번에 놓고 때리는 마필은 11번 개안질주라는 마필이에요. 아따 강타야 이제 그만해. 지난주에 영광이는 빼가지고 그냥 아작이 났다며. 조장에서도 그냥 꼬랑지 내리는 소리 막막 하더니만 또 그냥 이반진리 됐든 안 됐든 한다고 네 얘기를 해버리면 우리는 어쩌라는 거예요. 빼라는 얘기요 뭐예요. 빼고 싶은데 안 될 것 같은데 11번 개안질주가 대가리 같습니다. 저는. 아무리 보더라도 거리 경험도 풍부하고 또 직진적 경주 시에 보여준 능력 자체는 자력 입상 능력을 갖고 있는 능력이에요. 물론 기복이 심하지 않느냐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지만 아닙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게 530단원짜리 마필이고 이게 제가 보기에 컬러지 프라이의 장으로서 혈통력 기대치도 있기 때문에 4kg의 감량이 있어갖고 요거가 기승을 했다면 저 11번 개안질주가 안 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11번 개안질주를 놓고 때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알아서 하십시오. 저 또 틀릴 때 틀리더라도 뭐 넣고 가기야 넣고 가겠죠. 2번 진리를 놓고 가. 예, 배팅권에 안고는 가지만 얘는 대가리 놓고 때릴 생각은 1cm도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다음은 이제 제주교차 5경주 오늘 강타의 제주경마 현장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 이제 부산제 7경주가 오늘 강타의 또 준명의 승부처고요. 제주교차 7경주가 오늘 또 강타의 제주경마 UCC 메인 승부처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3개의 스트레이트 승부처를 강력하게 한번 붙어보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기본적으로 편성상으로 봤을 때 어떤 마필들에게 강한 메리트를 갖고 때려볼 수가 있느냐. 이 부분이 관건인데 일단은 7번 3다행진입니다. 요 마필은 가져가 볼 생각이에요. 왜? 일단 1200에 대한 거리 경험이 없는 마필들이 대거 포진을 하고 있는 가운데 그나마도 1200에서 어느 정도 가능성을 보여줬던 마필은 7번 3다행진 밖에는 없어요. 지난번 교시 살포시 조정을 거치면서 1200에 직전을 해서 3착으로 왔는데 요 정도의 능력이라면 이번에 충분히 입상이 가능하지 않겠느냐. 자, 그래서 이 7번 3다행진이 이번에는 입상권 진입이 가능하다. 지난번에 이제 강타가 추천드렸던 이제 포스가 입상에 성공을 하면서 자, 이 3다행진이 졌는데 요번에는 포스가 좀 힘들 것 같아요. 선행을 간다 하더라도 제가 보기에는 이번에는 포스가 좀 힘들어 보이고 반대로 7번 3다행진이 좀 이길 것 같습니다. 그래서 7번 3다행진을 이번 경시에는 필히 배팅권에 안착을 시켜서 강하게 승부수를 던져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인기권 전력으로 팔릴 가능성이 높은 2번 안개비나 3번 포스와 같은 마필들은 그렇게 세게 보는 경주가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 제주교차 현장 승부처도 중배당이 가능한 그런 현장 승부처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다음 이제 부산제 7경주 강타의 UCC 중매인 승부처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경주는 국산 3등급 1000m로 펼쳐지는 경주이기 때문에 거리제에 따른 짧은 거리에 따른 이변의 가능성 충분히 가능하다 이렇게 판단해 볼 수 있는 경주인데 과연 어떤 마필들이 입상에 성공을 할 것이냐 여부가 관건인 경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기본적으로 이 편성상 괜찮게 보는 마필들이 누구냐 요게 관건인데 외관상으로 보면 10번 월드러브가 괜찮죠. 지난번에도 그렇지만 공백 후 근간 4번의 경주에서 연속 입상에 성공을 하고 지난번에 이제 4연승에 도전을 했지만 아쉽게 2착을 차지하긴 했지만 나름대로 이제 괜찮은 능력을 보여줬던 마필이에요. 과연 이번 경시에도 이제 또 한번 선행을 갈 수 있느냐 여부가 관건인데 글쎄요 제가 보기에는 선행을 못 갈 수도 있지 않느냐. 6번 스타명운도 기본적으로 빠르고 외곽 게이트에 11번 이 클라이밍도 기본적으로 순발력을 갖고 있고 또 여기에 9번 이 길버트도 기본적인 순발력을 갖고 있고 1번 바람튼도 중속이 빠르기 때문에 밀고 나올 가능성이 있고 그렇다면 이 10번 월드러브가 외곽 게이트에서 과연 편하게
또 한 번 선행을 갈 수 있느냐? 이게 이제 관건인데, 솔직히 말해서 뭐, 무조건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뭐하고, 안 된다는 표현을 쓰기도 뭐하지만, 저는 일단 10번 월드러브는 강축으로 보질 않습니다. 그냥 받치는 정도로만 고려해 볼 수 있는 마필이지, 얘를 축이나 단통으로 때리고 싶은 생각은 없다. 그냥 받치기로 가져가야 된다는 거야. 그러면 결론적으로, 이번 7경주에 축마도 따로 있고, 단통도 따로 있다는 얘기인데, 네, 맞습니다. 자, 그래서 준메인 승부처가 되는 겁니다. 인기마가 불안 요소가 있고, 전개나 능력으로 불안 요소가 있기 때문에, 받치고 가는 편성이고, 그렇다면 이제 제3의 보병권 전력이 충마나 단통으로 때릴 수 있는 마필이 보병권 전력이라면, 중배당이 가능한 편성이라는 것인데, 그러기 때문에 준메인 승부처가 됐다. 이건 뭐 충분히 때릴 수 있는 준메인 승부처에서의 필요 충분 조건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자, 이 부산의 7경주는 한번 멋지게 준배당을 한번 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제주경차 7경주를 강타의 제주경마 최대 승부처인 UCC 메인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빰빠라밤 빰빰빰빰빰 빰빰빰빰빰 빰빰빰빠바바바바바바바. 자, 제주교차 7경주를 강타의 제주경마 메인 승부처입니다. 제가 이제 어저께 시간이 있어서 이제 텔레비를 이렇게 잠깐 보는데, 한정민이라는 영화 배우가 나와서 얘기를 하는데, 자기는 영화를 찍을 때 최선을 다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고서 간죽이 얼마나 들어올지, 얼마나 흥행을 할지에 대해서는 연연하지 않는다는 얘기를 하고서, 역시 좀 멋지다.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저도 앞으로 전문가 생활을 하면서 정말 열심히 준비를 해서 또 제 나름대로 열심히 준비를 한 막권을 갖고 갔는데 질 수도 있잖아. 그렇지만 일일비일 할 필요는 없다는 거지. 왜 1년 내내 매주 경마가 이루어지는데 내가 뭐 신도 아니고 최선을 다했으면 거기에 만족을 하고 또 제 촉이나 또 제 분석이 잘못될 수도 있으니까 인정을 하고 또 그 다음 주를 또 잘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임한다는 거. 그러니까 일일비하는 자세보다는 매주 그 어떤 영화에 출전을 하든 최선을 다한다는 거. 할 때 아주 최선을 다한다는 게 그게 저한테 좀 솔직히 좀 감동으로 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준비를 할 때 최선을 다해서 준비를 하고 일희일비보다는 내가 최선이라면 인정을 하자. 결과를 인정하자. 그거 어떻게 하겠냐. 마신이 할 일이지. 자, 어쩔 수 없다. 이렇게 그냥 체념을 하는 게 어떻게 보면 좀 뭐라 그럴까 슬프잖아요. 솔직히 저도 이제 경마에 좀 지고 나오는 날은 좀 슬프다는 생각이 들어. 야, 내가 이거밖에 안 되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반대로 또 내가 이 경마라는 거 자체가 이렇게 만만한 게 아니니까 그래 또 다음 주에 잘하면 되지 이렇게 또 마음을 먹는 것도 나쁜 생각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나를 너무 낮게 평가를 할 필요도 없지만 내가 마신은 아니니까 결과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고 가야 되는 게 맞다. 저는 이렇게 주장하는 바입니다. 자, 다음은 이제 제주경차 7경주 강타의 제주경마 최대 UCC 메인 승부처입니다. 자, 먼저 추천해드리는 마필은 6번 소원세상입니다. 난 이 마필을 보고서 아니 257kg도 이 마필이 아주 작은 말로 한라바에 데뷔를 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257이면 400kg도 안 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 그러니까 이 더러브렛 서울 마필로 보면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한 260kg 넘거든요. 이 한라바저 같은 경우에는. 그런데 257로 출발을 해서 직접 근간 두 번의 경주에서 293, 291에 체구를 키운 말이에요. 그 안발인데 체구를 키우면서 전반적으로 파워감이 상당히 보강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필 자체가 경주를 거듭하면 거듭할수록 체중이 늘어가면서 그 늘어난 체중이 파워로 바로 연결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마필이 6번 소원세상이라는 마필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으로 따지면 아주 그냥 배국자 같은 아주 그냥 단단한 체구를 갖고 있으면서 덩치가 커지면서 여자가 힘이 세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마필이 6번 소원세상이라는 얘기인데
이편성에서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지난번 우승 자체가 경기력이 하강을 하는 가운데 1권의 우승이고 이번에는 부족했던 선행력까지도 끌어내면서 전개 2점까지도 고르게 갖고 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제가 보는 견지에서 6번 소원세상은 이편성에서 충분히 자력 입상 능력을 갖고 있다고 보고 싶은 마필이라 자 이번 메인 승부처에 놓고 때리는 마필은 6번 소원세상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어떤 마필이 인기마로 팔리던 강타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이번 경주에 인기마에 연연을 하지 않을 테니까요. 복병마 3두를 강력하게 노리면서 중배당을 노리는 그런 승부처로서 자 강타가 이번 7경주 메인 승부처 멋진 적중으로 한번 인사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대로 된 적중을 기대하고 있는 제6회차 7경주 강타의 메인 승부처에 여러분의 많은 성원을 기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부산제 8경주입니다. 탱크 파워가 출전을 하고 있네요. 자 1kg의 감량 2점을 얻고 이번엔 박재희 등장이다. 탱크 파워보다 저는 옷값에 1번 지붕스타를 더 세게 보고 싶으네요. 이번엔 지붕스타가 좀 올 것 같습니다. 와야 되고 또 오는 게 정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 번은 잘 뛰고 한 번은 못 뛰는 모습을 경주력에 이렇게 핑퐁을 치고 있는 마필인데 지난번에 조정을 거쳤거든. 이번엔 끌어내는 거야. 그러니까 옷가메가 생각보다는 좀 못하니까 조금 그런데 이번 편성은 이 4번 포마이시스와 3번 탱크파워 이런 마필들이 이제 선두권을 모색을 하고 종말에 이제 뒷심에선 1번 지붕스타나 뭐 10번 자유대로가 올라오는 그림인데 선두권보다는 오히려 뚝심 싸움으로 끝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1번 지붕스타를 굉장히 세게 10번 자유대로도 굉장히 좋게 봅니다. 자 그래서 상대적으로 탱크파워가 무조건은 아니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받치기를 가져가야 되겠죠 최소한. 자 다음은 이제 부산대 제 9경주 오늘 강타의 부산경마 UCC 메인 승부처고 부산제 10경주가 오늘 또 강타의 부산경마 하이라이트 승부처고요. 부산제 11경주가 오늘 강타의 끝장 승부처입니다. 자 그래서 오전장에는 승부처가 별로 없었고 후반부에 몰아치기 승부처가 있다는 점 말씀을 드리면서 자 다음은 이제 부산제 9경주 오늘 강타의 부산경마 최대 UCC 메인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빰빠라밤 빰빰빰빰빰 빰빰빰빰빰 요 경주도 어느 정도는 배당이 나올 수도 있겠지만 아주 큰 배당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솔직하게 얘기해서. 그러니까 아주 큰 배당도 안 터지는데 중배당 고배당이라고 사기치고 나서 당일 현장에서 음성 들어보니까 배당도 별로 없으면 그것도 사기라고 생각해요 저는. 아니 솔직하게 얘기를 해야지 그걸 왜 그렇게 거짓말을 해가지고 배당이라고 거짓말을 하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한 번 속지 두 번 속지 않잖아요. 1번 리얼리킥입니다. 이게 지금 조금 찜찜한 구석도 있기는 해요. 지금 이게 국산마거든요. 근데 여기에 지금 국산마가 11번이 비바 슈퍼스타가 국산마로 출전을 하고 있고 또 나머지는 국산마가 없어요. 그래서 이 11번 비바 슈퍼스타와 1번 리얼리킥이 국산마 자격인데 1번 리얼리킥이 갖고 있는 사이즈로만 놓고 본다면 가장 출중한 능력을 갖고 있고 특히나 근간 두 번의 경주에서 1800거리에서도 나름 우수한 능력을 보여줬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사이즈 측면으로만 놓고 본다면 가장 출중한 능력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과언이 아니라 자 1번 리얼리킥은 편성상으로 봤을 때 뺄 수 있는 마필은 아닙니다. 당연히 가져가야 되는 마필입니다. 자 여기서 어떤 마필을 단통으로 때릴 것이고 또 어떤 마필이 이변이 가능할 것이고 이런 부분이 어느 정도 이제 갈림길인데 일단 무조건 적중은 기본이에요. 그리고 이제 옵션이 중배당 단통이 옵션이라는 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자 부산제 9경주 자 메인 승부처에 1번 리얼리킥 필히 배팅권에 난처를 시키고 놓고 때릴 수도 있는 그런 마필이라는 점을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부산제 10경주 강타의 부산경마 하이라이트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피어리 스파크
조교가 좋다는 얘기는 여러분들도 많이 들으실 거고, 또 당일날 책을 사다 보면은 조교가 잘 돼 있다고 보여질 겁니다. 또 지난번 경주 때 3착으로 왔지만 사실상 능력 신장을 보여주는 가운데 3착이기 때문에 현재 갖고 있는 사이즈로만 놓고 본다면 7번 퓨어리 스파크는 뭐다? 강력한 대가리다. 3번 중앙대회가 이제 지난번 경주 때 이제 멋지게 입상에 성공을 하면서 퓨어리 스파크를 이겼는데 지난번에 이제 급상승된 전력을 보여줬기 때문에 이번에는 된다 안 된다? 어렵다. 3번 중앙대회는 그러니까 자르는 마필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당시에도 제가 중앙대회를 굉장히 세게 보고서 때렸던 경우인데 프로페서 실버가 입상에 성공을 하면서 제가 못 맞춰드렸던 경주예요. 그 이번에도 또 프로페서 실버를 빼가지고 또 못 맞췄고, 이상하게 프로페서 실버하고 저하고 사대가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계속적으로 그런 때문에 못 맞췄는데 이번에는 한번 멋지게 맞춰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7번 퓨어리 스파크를 놓고 때리는, 자, 부산경마 하이라이트 승부초고 3번 중앙대회는 안 된다는 점 말씀을 드리면서, 자, 다음 부산제 11경주 오늘 강타의 부산경마 끝장 승부처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 임성실 기수가 사실상 이제 공백이 많았었잖아요. 공백이 많았고 이제 후반부에 와서 이제 대상경주나 이렇게 해가지고 골라타는 그런 입장인데 의외로 승률은 굉장히 높습니다. 임성실이가. 왜냐하면 골라타고 있기 때문에 승률이 높을 수밖에 없죠. 14.5%면 굉장히 승률이 높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꾸야스가 지금 12.8%밖에 안 되는 입장이니까 굉장히 승률이 높은 거예요. 그러면 다른 기수들은 지금 이번 주에 이제 조성곤이하고 김용근이가 안 나오니까 그런데 승률은 뭐 거의 짱이거든요. 그래서 이번 이 카이옵터레이터 요 마필도 이번에는 대가리로 봐야 되지 않느냐. 물론 57.5kg라는 약간의 가부종을 달고 있고 또 전반적으로 봤을 때 조금 들쑥날쑥하는 모습이 있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능력상 대가리입니다. 자, 그래서 이번 카이옵터레이터는 절대적으로 빠지는 마필이 아니고 3연속 입상에 성공을 하고 있는데 지난번 입상 자체가 조정 하강된 전력을 보여주는 가운데 자, 이렇게 조정을 거치는 가운데 1권의 입상이기 때문에 이번에는 또 다시 한번 능력 신장을 확실하게 보여줄 수 있는 마필이라 이번 카이옵터레이터는 뭐다? 대가리다! 강력한 대가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무조건 대가리를 인정을 하면서 강력한 충마로 읽어주는 끝장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오늘 강타의 부산경마 이 경마 방송을 마무리 짓는데 전반적으로 봤을 때 안정도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안정도 많은 것 같고 또 의외로 배당이 좀 터질 수 있는 경주도 있지만 다적중이 일단 필수가 돼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드리면서 자, 이번 주 부산 제주 자, 지난주에 오래간만에 졌습니다. 자, 이번 주에 한번 멋진 대승으로 여러분들에게 인사드릴 테니 믿고 오십시오. 강타가 뭐 부산 제주만큼은 누가 뭐라 하더라도 최고라는 걸 자부하고 있으니까 자, 뭐 쓸데없는 짓만 안 하면 뭐 지난주처럼 연관이네 좀 말만 빼 일부러 뭐 오기가 생겨서 뺀 건 아닌데 빼면서 좀 그랬는데 이번 주 뭐 잘할 겁니다. 마음을 내려놨으니까요. 자, 그래서 멋진 대승으로 찾아뵐 것을 약속을 드리면서 현장에서 더욱더 좋은 적중과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충성 감사합니다.